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요즘 반려견 키우는 분들 참 많아졌습니다. 저도 한 마리 함께 살고 있는데요. 이처럼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 하는 분 오늘 초대석에 모셨습니다. 저 EBS 프로그램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친숙한 얼굴이죠. 반려견 문제행동 전문가 강형욱 훈련사이신데 알고 보니 이분이 중학생 때부터 나는 반려견 훈련사가 되겠다 이렇게 작심하고 지금 외길을 걸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사연 좀 들어보도록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많이 바쁘시죠? TV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하시고. 사실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이제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재방송을 많이 해줘서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저 EBS 교육방송에서 하는 거하고 가끔씩 이제 다른 방송국에서 하는 한두 번씩 나가는데 예, 많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 제일 만나고 싶어 하는 분 1등 맞죠? 그래요? 제가요? 아닌 것 같은데, 예. 아유,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소리입니다. 별명이 개통령? 네. 정말 전 그 말이 좀 듣기 어려운데, 예, 너무 황송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네, 그냥 강아지 훈련사 정도인데, 네. 주변에서 아니면 길 가다가도 아는 사람, 마주치는 사람이 아는 척하고 그러면 꼭 자기 집 강아지에 대해서 묻고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심합니다, 저는. 그죠? 네. 근데 아직은 제가 막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은 재밌더라고요. 길 가다가 모르시는 분들이 인사도 해주시고 질문도 해주시면 깜짝 놀랄 때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즐깁니다. 네. 근데 다짜고짜 막 우리 강아지 이런 문제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직접 보지도 않고 어떻게 금방 얘기해 줄 수도 없고. 조금 난감하죠. 난감하죠. 짖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기도 하고. 네. 내막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커피 넣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네. 그냥 의연하게 능글능글하게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소개했듯이 중학생 나이에 이미 평생 진로를 결심을 했어요? 그렇죠. 제가 중학교 3학년 졸업하기 전에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학과나 아카데미가 없어서 그런 위탁 훈련소들이 있어요. 그런 훈련소에서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반려견 훈련소 생활을 했죠. 애견 훈련소에서 생활을 했죠. 네. 중학교 3학년 졸업 전에 이미? 네, 정확하게 따지면은 이제 12월 24일 겨울방학 중에 이제 완전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도 중학교 2학년 정도서부터 매주 가서 토요일날 가서 자고 일요일날 오고 그런 생활을 꾸준히 하다가 들어간 거라서 저한테는 익숙했습니다. 즐거웠고. 네. 근데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됐어요? 첫 번째로 강아지를 너무 좋아했었고, 두 번째로 아버지께서 관련된 일을 하셔서, 개 쪽으로 관련된 일을 하셔서 그나마 잡지책이나 행사들을 좀 알았었어요. 실제로 가서 봤었고, 또 하나는 다른 것들에 비해
강아지 훈련이나 이런 강아지 쪽으로 잘하면 칭찬을 좀 많이 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 그래요? 아마 좀 그런 것들이 듣기 좋았었나 봐요. 어렸을 때. 칭찬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타고난 네. 소질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한 400여 견종의 이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400가지 예. 종류의? 한 2, 3학년 때부터 이제 견종에 대한 그 백과 같은 거 있잖아요. 책, 예. 그걸 달달달 외우고 다니고, 오. 뭐 우리 어른들은 가끔씩 뭐 요크셔 테리어, 뭐 말티즈 이렇게 알면 신기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받는 어떤 그 칭찬. 즐거운 칭찬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하면 참 즐거웠었어요. 네.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강아지 공장. 강아지 공장. 네. 그때는 그냥 모든 그 강아지를 키우고 팔고 번식하는 곳들을 애견센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알죠. 아실 거예요. 요즘에는 애견센터라는 말을 거의 안 쓰시고, 강아지를 분양만 하는 곳이 있고, 또 번식만 하는 곳이 있고, 또 중간 단계인 경매를 하는 곳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식용견만 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근데 예전에는 그 애견센터라는 곳이 다 해요, 그걸? 다 하죠. 사냥개도 만들기도 하고, 뭐 막 번식도 시키고, 간혹 식용견도 하고, 뭐 모든 것들의 총집합, 뭐 이런 일들을 네, 하셨죠. 네. 강아지, 개와 관련된 모든 사업. 돈이 되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돈 되면은 다 관련된 거, 돈 되는 거 다 했잖아요. 그런 일을 좀 하셨어서, 이 얘기만 하면 제가 손을 계속 만지는데, 네, 그랬습니다. 왜 손을 자꾸 만지세요? 아버지한테 이제 안 하시거든요. 안 하신 지 오래되는데, 자꾸 이제 이런 얘기도 제가 하고, 근데 저한테는 또, 그한테는 그의 이야기지만 또 저한테는 저의 이야기니까, 이제 저도 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는 또 다른 감정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갓난장이 때부터 그런 환경이니까 자연스럽게 강아지들과 어울리게 됐겠군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또 본인이 강아지를 좋아했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좋아해서 막 잡지책 이렇게 쌓아놓고 살고 거기 과학 상자 안에다가 막 숨겨두고 어머니는 다 갖다 버렸거든요. 아빠처럼 된다고. 아빠처럼 되지 말라고. 아빠처럼 너 애견센터나 한다고. 그래서 싹 버리면은 고물상 가가지고 막 초등학교 뭐 1, 2학년 때부터 막 찾으러 다니고 약간 유별 났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농장에서 일을 하시면 되지 왜 딴 데를 가서 이렇게 일을 더 하셨어요? 뭐 중2 때부터 주말에 가서 자고 오고 막 그러셨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아버지 농장은 정말 자주 갔죠. 거기서 살기도 했고 이제 그러다가 강아지 유기견 보호소라는 곳을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유기견 보호소도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다녔죠. 계속 실제로 5학년, 6학년 때부터 슬슬 다녔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꾸준히 다니다가 매주 이제는 아버지 농장 안 가고 이제 버려진 강아지들도 보고 또 아픈 강아지들도 보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훌륭한 훈련사님들을 좀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분들이 참 멋있게 보였었어요. 근데 이제 명령하면은 앉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또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항상 멋있게 보여서 저도 그때 이제 훈련사가 되면 정말 멋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 만났던 훈련사님들이 있는 교육센터에 가서 이제 일도 좀 허드렛 일도 하고 그때 집에서 버스로 2시간 반 정도 거리였었거든요. 어이구. 그래서 버스 타고 가서 일하고 자고 오면 꼭 10,000원씩 줬어요. 하하, 일당으로? 뭐 용돈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냥 어린 친구가 귀엽다 해서 그 10,000원 받는 것도 참 좋았고 또 일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어른들, 저 형님들 사이에서 이제 칭찬받는 것도 좋았고 강아지들하고 있는 것도 너무 좋았고. 어찌 보면 그 아버지의 그 개 농장은 어찌 보면 보호 훈련 이것과는 좀 거리가 먼 좀 열악한 사육장이었을 것이고, 그죠? 그럼요. 강아지 좋아하는 마음에서는 좀 슬펐겠어요.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아버지 농장에서 이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하려고 강아지를 이렇게 줄을 잡고 뺐는데 아주 초등학교 저학년일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주 호통을 치셨어요. 산책시키지 말라고. 네, 산책시키지 말라고. 무슨 개농장에서 산책이냐고. 그때 뭐 반항도 하고 수다기도 하고 뭐 산책시키면 좋지 않느냐고도 하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환경 자체가 지금 강아지 공장이라고 하는 곳하고 똑같아요. 뭐 은가쌈의 밑에 떨어지고 가서 이제 가보면 산더미처럼 이렇게 은가가 쌓여 있고 정말 여름에는 현기증이 날 정도의 악취가 나고 네, 이런 환경이었죠. 네. 어찌 보면 그런 아버지 농장에서 받은 그런 어떤 가슴 아픔 이런 걸 조금 좀 씻고 회복하고자 유기견 보호소 같은 데를 다니셨던 거 아니에요 혹시? 어린 나이에는 그렇게 깊게까지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고 아버지는 말이 안 통했고 아버지하고는 맨날 싸우게 됐고 가면은 뭐 유쾌하지 않은 것만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봉사하러 가면 또 멋진 훈련사님들의 모습들을 보면 이뻐도 해주고 가슴 아파도 하니까 점점 이제 아버지 농장은 안 가게 되고 그렇겠죠. 이제 그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했던 봉사자분들하고 훈련사님들을 좀 그때부터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네. 어머니께서는 네. 그쪽 거들떠도 보지 말라고 책도 갖다 버리셨는데 네. 중3 때 아예 그냥 집을 나가 거기 들어가겠다 하니까 뭐라고 하시던가요? 우선 계획을 세웠어요. 어. 이제 어머니가 어떤 성격인지도 이제 너무나 중학교 3학년이면은 뭐 너무나 잘할 거 아니에요. 네. 뭐 노하실 것 알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최고의 식당 이제 그때 그 분당에 보면 그 서현역에 되게 큰 백화점이 하나 있어요. 예. 거기 꼭대기층에 가면 푸드코트라고 있어요. 예, 푸드코트에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이제 어머니가 좋아하는 물냉면, 난 내가 좋아하는 햄버거. 중학교 3학년이 할 수 있는 최고로 비싼 음식을 대접하면서 네.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서 이제 강아지 훈련사가 되고 싶다라고 이제 통보인 것 같아요. 통보. 그랬더니 네. 아마 어머니나 부모님들은 다 느끼시나 봐요. 얘가 뭘 얘기를 하겠구나. 이제 그냥 말없이 우시면서 내가 너를 말릴 수 없겠구나 하고 이제 허락하셨죠. 네. 그래서 들어가셔가지고 뭐 살벌하게 일했죠. 뭐 가면은 지금처럼 어떤 아카데미적하거나 어떤 체계적으로 뭘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선배님들의 이제 어깨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공부하고 뭐 일 끝나면은 이제 몰래 강아지 데리고 나가가지고 이제 따라도 해보고 허드렛 일 하면서 훈련사로서의 아침, 숙련 기간. 네. 그런 것들을 좀 오랫동안 겪었던 것 같아요. 몇 년 정도 계셨어요, 그렇게? 군대 가기 전까지니까요. 네, 좀 상당하죠. 그러네요. 네, 고등학교는 안 다니시고? 방송통신고등학교라고요. 방송통신고. 네, 그 책으로 공부하는 그렇죠, 2주에 한 번씩 어떤 고등학교 부설로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습니다. 네. 군대 다녀오시고는 주로 외국을 많이 가셨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좀 보니까. 뭐 잠깐씩 연수 갔다 온 건데요. 이제 그때만 해도 사실 저는 막 압박하고 때리고 혼내고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너무 싫었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친구를 이제 꼭 안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뭐 압박하고 이러는 게 되게 감정적으로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훈련소에서 적응하고 또 거기서 살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배웠어요. 안 할 수 없죠. 네. 또 그때 가르쳐준 훈련 기법은 전부 그거 아니었나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약간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예. 나의 성향과 또 나의 어떤 신념과 맞는 방법들을 찾아서 할 수 있고 좋은 선생님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분들의 이제 신념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많은데 그때는 딱
이제 체인으로 강아지를 당겨서 아프게 하고 내 말을 들으면 그 아픔을 안 주는 이제 그런 교육 방식이었는데 네, 네. 항상 싸웠어요, 선배님들하고. 이게 정말 맞느냐. 하긴 하겠다만 불편하다. 네. 그래서 저 일하다가 비행기 지나가면 저 비행기는 미국으로 가나 이랬어요. 저 비행기는 뭐 영국으로 가나 나 좀 데리고 가지. 그냥 꿈 같았죠. 외국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도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막연하게 막 꿈만 꿨었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 예, 군대 가서도 외국의 훈련법은 다르다더라 이런 얘기 혹시 들으신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어렸을 때 제가 딱 했을 때에는 그들은 더 부유하게 살고 또 강아지도 아주 똑똑할 것이고 말도 굉장히 잘 들을 것이고 눈빛만 줘도 뭐 척척척 할 것이고 거의 뭐 세상 밖에 사는 어떤 사람들이 키우는 강아지 같은 그런 환상 같은 게 조금 있기는 했는데 서양의 개는 그렇다더라? 네. 그래서 눈빛만 딱 주면은 강아지가 앉고 엎드리고 말도 안 되죠. 그때는 믿었어요. 근데요? 예, 실제로 가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똑같죠. 개야 똑같은 개죠. 네, 사람도 똑같고 개도 똑같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상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외국에 한번 나가보고 싶어서 돈이 없었어요. 네. 군대 갔다 와서 2달 반 동안 전라도 광주에 내려가 아직 엘리베이터가 장착돼 있지 않은 건물에 돌을 올리는 그래서 건설 막노동. 그렇죠. 되게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몇백만 원 모아서 이제 조금씩 이제 궁금한 것을 찾으러 외국에 나갔어요. 네.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뭐 호주도 갔고요. 호주. 일본도 갔고. 일본. 노르웨이도 갔고. 노르웨이. 스코틀랜드. 근데 그냥 막무가내로 가면 뭐 누가 받아서 가르쳐 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전 그럴 줄 알았어요. 전 한국처럼 예. 그냥 문 앞에 가서 우렁찬 목소리로 씩씩하게만 보여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또 외국은 다르더라고요. 예. 말도 뭐 영어도 못하고 조그만한 동양인 친구가 I looking for a job 이렇게만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렇게 좀 거절당했죠. 네. 그러다가 애견 훈련센터에서 어딘가 받아줬어요? 네, 한 곳에서 이제 제가 18개 정도의 호주 전역에 있는 센터를 돌아다니면서 면접을 봤고요. 그 중에 18군데나? 예. 거의 한 20 몇 군데 있었는데 거의 마지막 정도에 이제 연락이 와서 계속 퇴짜 맞다가? 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일했는데 조금 많이 혼란스러웠었어요. 뭐가요? 제가 제일 잘했어요. 그래요? 훈련을? 무슨 말이에요, 그게? 제가 그때부터 조금씩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뭘 배웠냐면 앉아를 빨리 가르치는 게 진짜 좋은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엎드려도 빨리 가르치고 조용히 해도 지키고 뭐 경비견 훈련으로 의뢰가 들어왔으면 누군가를 빨리 물고 근데 빨리 가르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포기시켜야 되는데 그 포기시키는 방법이 압박적인 교육이 많더라고요. 체인으로 당기고 몽둥이로 때리고 네. 생각하지 마 이렇게만 해. 근데 그런 방식들의 교육을 하면서 서양이라고 좋은 문화를 갖고 있다라고 하여 다 좋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 있으면서도 선생님들을 막 만나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호주 내에 네. 세미나 있으면은 쉬는 날 찾아가서도 들으려고도 하고 이제 그런 노력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군데 다 퇴짜 맞다가 결국 이제 취직된 곳도 한국하고 비슷한 방식의 훈련 방식을 쓰던 곳이었어요? 예. 왜냐면은 위탁 교육을 했었거든요. 위탁 교육. 강아지를 누군가에게 맡겨서 예. 그 강아지의 짖는 거나 깨무는 거나 불안한 행동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짖는 이유는 강아지들은 사람한테 들려주기 위해서 짖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무는 이유는 보호자가 나한테 잘못된 접근 방법으로 접근해서인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하라면 조용히 해. 네. 내가 만지면 너는 가만히 있어. 라는 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가 보통 10년이 훨씬 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바뀌었겠죠. 네. 또 훨씬 더 이제 많이 변했겠는데, 그래서 제가 나라를 좀 멋있을 것 같고 선진국일 것 같은 나라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전 좋은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뭐 호주까지 왔는데 여기도 똑같구나. 그런 그러니- 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 이제 좀 다른 방식을 취하는 선생님을 찾아가 보자. 네. 아,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나라를 가고 이렇게 된 네. 거다. 네. 아. 그래서 계속 그 다음부터는 내가 공부하는 방식을 좀 터득하게 된 거예요. 그냥 그럴듯한 나라에 가서 그럴듯한 이름을 가진 센터에서 그럴듯한 기간만큼 있다가 사진 몇 장 찍고 오는 게 아니라 다 필요 없어. 그냥 정말 강아지를 잘 키우고 좋은 정말 이념과 이론을 갖고 있는 선생님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라보다는 선생님 위주로. 선생님을 이렇게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제대로 이분이 진짜다라고 하는 걸 만난 게 언제 어디서 누굽니까? 아직도 찾고 있고요. 아, 사실은요. 그래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가서 공부하면서 어떤 선생님이라는 생각보다는 그곳에서 살면서 느끼는 친구들하고의 대화, 또 저도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그쪽에서는 우린 친구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허. 제가 당신은 내 선생님입니다라고 하면은 아니야, 너는 내 그냥 친구야. 친구끼리 이런 얘기 할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어.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인 말이었었어요. 네. 내가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시킨 일 다 할게. 네, 그러셨죠. 그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친구야, 우리. 친구야. 가르쳐 줄 수 있어. 그런 느낌들이 전반적으로 강아지를 기를 때에도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나라의 법 안에서 그 나라의 사람들 생활 수준, 경제 수준 이런 거 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 사람 나름의 방식으로. 그렇죠. 어. 일본이라면 또 일본의 정책과 동물보호법과 예, 사람의 예, 생활 예. 수준에 맞춰서 최선의 교육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건데 이 두 사람이 두 나라에서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 준다 한들 사실 두 사람 다 모두 훌륭하다라고 느끼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우열을 가릴 수 없어요. 방식이 좀 조금씩 다를 뿐이다. 그럼요. 아. 저도 이제 우리 강영구 훈련사 만나려고 자료를 이것저것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이론이 있다면서요. 알파독 이론이라는 것과 예. 뭐 카밍 시그널이라고 하는 이론? 이렇게 이름 붙이면 맞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이분법으로 나눠서 네. 뭐 흙과 백같이 나누는 것 자체가 맞지 않을 수 있으나 그게 우리가 쉽게 정렬해 놓을 수 있는 방식이니 네. 압박적인 교육 방식과 그들을 설득과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걸로 교육하는 방식 그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예. 이제 저는 사실은 알파론, 그러니까 알파독이 있고 내가 알파가 돼서 휘둘러야 되고 어떤 물리적 힘으로 항상 그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 방식에서 그게 압박적인 거죠? 그게 알파독 이론이라는 것에서 네. 나온 거고. 네. 거기서 그렇지 않고 이들에게는 누려야 될 본능과 또 충분한 기회만 주면 얼마든지 부드러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어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보장해 준 다음에 긍정적으로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긍정 강화 교육이라고 긍정 강화. 네,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 강화, 네. 설득 내지는 환경 조성 네. 이런 방식을
근데 카밍 시그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하나 이제 노르웨이에 트레이즈 루가드라고 하는 훈련사님이 계시고요. 그분이 강아지의 몸짓을 연구하면서 그들끼리는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고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아주 온화하게 해결하는 그런 몸짓이 있다.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카밍 시그널이라고 한다. 아하. 나의 스트레스를 표현하여 예. 싸움을 예방하고 상대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싸우지 말자. 우리 싸우지 말자. 기본적으로 걔들은 힘과 힘으로 겨뤄서 누가 1등이 되고 2등이 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싸움 자체를 처음부터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기본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예, 예. 이런 이제 이론인데 이것도 사실은 긍정적으로 행동을 만드는 긍정 강화 안에 있는 이제 교육법이죠. 아, 네. 그래서 알파독 이론과 카밍 시그널이라는 하는 걸 대비시키는군요. 알파독이라는 것은 걔는 기본적으로 힘을 서열 문화. 가지고 서열을 딱 잡아야 네. 싸움이 끝난다. 네. 이런 이론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다. 걔들은 싸우려고 하지 않는 네. 그런 것이 먼저 본능에 드러나 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강영우 훈련사가 보기엔. 저는 서열이 있다 없다도 좋지만 서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강아지들끼리만 놔두면 반려견들끼리만 놔두면 딱 11살짜리들이 만든 사회 같은 느낌이 많아요. 불안전하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엄석대 같은 친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서열을 중시하여 서열로 힘으로 다루면 실제로 찍소리도 못하는 친구, 그런 그룹이 생기고 힘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룹이 생기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알파독이론은 예. 내가 힘으로 휘둘려서 그 모두를 다 다루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죠. 훈련사가 바로 그거다. 주인이 알파가 돼서 다 막아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항상 내가 힘으로 아이들을 이겨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항상 힘이 되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압박해야 되고 소리도 높여야 되고 근데 문제가 이 압박 교육은 누구한테 소리를 주고 누구한테 압박을 하고 누구한테 화를 낼 때 그 화를 당하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화를 내는 나도 불행해지죠. 잘못된 감정과 잘못된 행동을 배우게 되죠. 예. 결과적으로 아주 긴장밖에 없는 무리 속에서 사는 거예요. 계속 긴장이죠, 뭐. 네. 이 자리를 뺏고 싶지 않아서 뺏길 것 같은 느낌만 받으면 긴장해서 오지 말라고 해야 되고 밥을 먹을 때도 화를 내면서 알겠어요. 해야 되고. 죄송합니다. 제가 바디랭귀지만 네. 네. 강아지 교육부를 하다 보니 굳이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됐던 거예요. 또 이런 환경 속에 강아지를 놓지 않아도 됐었고 충분히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도 필요한 것들을 또 우리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정말 반려견이라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도움들이 필요하다 보니 제가 이제 감히 어떤 법적인 것도 가끔 이야기하고 인간사회 이야기도 좀 하고 감히 제가 이제 주제넘게 그러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나라 그 반려견 훈련의 문화랄까는 거의 그 압박형 일본도였죠. 사실 일본에서 배운 분들이 우리 한국의 반려견 교육의 초기 훈련사님들이셨고요. 예. 네,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던 교육이 그런 줄로 채기도 하고 가둬두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일제 시대부터 내려오던 그런 훈련법이다. 네, 군부 시대 때부터 아. 아주 앉아. 군대에서 네. 훈련하던 그런 방식.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방식은 우리 강영우 훈련사가 처음 지금 소개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제가 분도 있어요? 네, 그럼요. 저보다 더 훌륭하신 훈련사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제 훨씬 더 먼저 시작했던 분들도 계신데 제가 많이 나대서 이렇게 좀 돋보이는 거지 예. 훌륭한 훈련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네. 먼저 아까 그 호주 얘기를 하시면서 잠깐 위탁교육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예. 그러니까
내 강아지가 문제 행동이 있습니다. 네. 너무 짖어요. 네. 사람이 오면 막 물어요. 그러니 내 개를 맡길 테니 당신이 한 일주일, 한 달 사이에 그거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압박형으로 그런 걸 못하게 만들어서 이제 되돌려주는 그게 위탁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네. 새로운 방식은 그런 위탁교육 방식을 안 해요? 보호자가 변해야 돼요. 그럼 보호자와 보호자가. 함께 교육을. 맞습니다. 아, 예. 제가- 위탁은 안 받는군요. 예, 제가 운영하는 교육센터가 딱 그런데 이제 학원 같이 강아지와 보호자가 같이 이렇게 와서 예. 1시간 반 동안 공부하고 이제 보호자님이 집에 돌아가서 강아지 교육을 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게 있고 잘 되는 게 있고 공부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도 잘 되는 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안 되는 거는 다시 피드백 받고 이게 조금은 더딜 수는 있지만 보호자 스스로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면서 그의 선생님이 돼야 되니까 예. 훨씬 더 장기적이고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효과는 훨씬 더 훨씬 오래 더 지속되겠군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강영욱 훈련사가 당신은 개를 키우면 안 된다. 예. 개를 키울 자격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제목은 예. 굉장히 고해성사 같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 했던 딱 그 책이 나왔던 시기가 제가 압박 교육을 하다가 긍정적인 교육으로 이렇게 발전하면서 전환기. 느꼈던 여러 가지 고민과 고뇌와 고통과 그런 것들을 담아서 사실 그 책의 내용은 한때 저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목차 하나하나가 다 제가 실수하고 제가 했던 행동들이어서 그 당신이라는 말이 조금 너무 직설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한테 하는 이야기고 예. 근데 사실 아직은 키우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조금 더 준비하고 조금 더 천천히 강아지를 입양해도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까. 예. 기술적인 거는 워낙 많이 나와 있으니 우리가 20년 동안 사는 굉장히 섬세하고 면밀하고 감정적인 친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려 할 때의 자세는 뭔가 내가 한번 경험해 봤는데 엄청나 라는 거를 좀 알려주기 위해서 썼던 이왕 글입니다. 얘기 나온 김에 준비 없이 별다른 자세에 고민 없이 반려견을 데려와 키우는 애견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잘못 실수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빨리 소변 대변 가렸으면 좋겠어 하는 것. 그렇죠. 또 완벽하게 조용히 시키고 싶어 하는 것. 또 매일같이 그 친구가 나를 보고 싶어 하고 매일같이 나와 연결돼 있다라는 것을 증명받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힘들어해요. 강아지가. 보호자가 힘들어하죠. 그거를 안 따라와 주면. 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려요. 아니 보호자님은 태어나서 몇 년 만에 혼자 화장실 들어가서 변기 뚜껑 열고 소변 싸고 물 내리고 손 닦고 나왔냐고. 적어도 4년 걸렸을 거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강아지 데리고 온 뒤 이틀 만에 완벽하게 가리게 한다라는 게 말이 되냐고. 얘 태어난 지 70일밖에 안 됐다고. 이제 이런 말도 하고요. 재밌는 건 야생에 있는 늑대들은 짖지 않아요. 그래요? 하울링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친구들을 동물원에 데려다 놓으면 2개월 만에 짖는 습관이 생긴대요. 왜냐면 사람한테 나의 어떤 감정들을 표현해야 하니까. 그건 짖어야만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보이니까. 그렇죠. 반려견이 짖는 이유의 거의 절반 이상, 아니 90% 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나를 보호하고 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들에 대해서 내가 표현하는 방식인데 이런 것들을 내가 조그마한 원룸에서 산다라는 이유로 짖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머리 한 부분에 장애를 일으켜야 된다라는 건데 아이고 그것은 좋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알고 강아지를 입양할 계획을 세우면 조금 더 나중에 내가 조금 더 안정적일 때 또 20대라고 하면은 워낙 인생이 버라이어티 하잖아요. 언제 1박 2일 동안 어디 있다 올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고
야근할 수도 있고. 집에 잘 없죠. 밖에 많이 있죠. 예. 근데 그런 분들이 타지나 외로워서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들어오면 하루 종일 나를 기다리고 내가 들어가서 휑한 느낌 받고 싶지 않아서 강아지를 입양을 했지만 그 순간을 위해 강아지가 10시간, 12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저는 한번 역지사지로 보호자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누군가를 10시간 동안 기다려봤느냐, 집안에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려봤느냐, 10시에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했을 때 그 마음을 좀 알고 있느냐. 뭐 엄마들은 알 것 같아요. 아, 얘가 12시에 학교 끝날 거고 예. 집에 돌아오면 12시 반인데 10분이 지났는데 안 오면 되게 콩닥거린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한 3시에 돌아오면 엄마는 이제 초죽음 상태죠. 근데 강아지가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그만큼 힘들어 하는데 예. 재밌는 건 매일같이 그런 행동을 하고 매일같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반가워해요. 화도 내지 않고 그냥 오면 좋아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드려요. 왜냐면 분명히 그도 또는 그녀도 누군가를 그렇게 기다려봤을 거거든요. 간절하게. 근데 강아지는 이제 내가 왔을 때 외롭지 않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 한 씬 때문에 강아지는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예.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금 당장 강아지를 입양해도 될까요? 그냥 하지 말라고 안 하고요.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좀 공감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네. 하죠. 그러니까 배변 훈련 빨리 안 된다. 뭐 그래 그러려니 해라. 네. 이거고 강아지는 원래 짖는 거다. 네. 이런 것이고 그죠? 네. 그리고 하루에 뭐 불과 몇 시간밖에 같이 못 있을 상황이면 아직은 키울 준비가 안 됐다. 그런 거로. 이게 해외에서는 우리는 돈을 주면 강아지를 살 수 있지만 예. 정말 반려견의 번식과 입양이 잘 정착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강아지를 키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강아지를 번식한 사람이 판단을 해요. 그래서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옷도 잘 입고 가야 되고 이제 입양 자격 심사. 그렇죠. 이제 필기 시험 같은 것도 좀 봐야 되고 예. 이제 잘 보이기 위해서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야 되고 거기서 보면 요만한 4살짜리 꼬마 아이가 아빠 이렇게 손잡고 뒤에서 강아지 잘 키울 수 있어요? 라고 이제 물어도 본대요. 그러면은 가족들이 그럼 얼마나 잘 키울 수 있는데 이렇게 한다라 그래요. 근데 그런 절차를 밟고 강아지를 기다리다 입양을 하면 오줌 못 가린다고 보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그렇게 개를 키울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한 후에만 분양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자체 검열이라고 할까요?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고 잘 알고 있는 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강아지를 많이 키우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키울 수 있는 강아지를 키우려고 하는지를 좀 보는데 그거는 맞아요.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유기견 분양하는 곳에서는 몇몇 곳 그렇게 하는 곳들이 있죠. 너무 다 자격 심사도 하고. 저도 들었는데요. 그죠?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네. 예, 너무 고생스럽긴 하겠지만 좋은 곳으로 보내고 두 번의 아픔을 반복적으로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필요하다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런 나라들은 유기견도 별로 없죠. 아, 그럼요. 입양하는 절차서부터가 이제 여러 고민 끝에 입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또 추적을 해요. 강아지를 만약에 못 키우게 될 시 다시 나에게로 데리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런 조항들도 있고 예. 그래서 많이 있기는 하나 많이 없고요. 유기견이 없는 나라의 특징은 강아지를 마구 번식하는 강아지 공장이 없어요. 그렇죠. 생산을 많이 하니 아무에게나 공급을 해야 되는 건데 생산이 정해져 있으니 갈 사람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소위 애견 문화의 가장 큰 문제는 강아지 공장 그리고 돈을 주고 사오는 것. 네. 그게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너무 팽창해 버리니까 맞아요. 똑같은 비율로 유기견이 그만큼 더 늘어나는 아, 맞습니다. 이 악순환 아닙니까 지금? 네.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저는 잘 모르고 저는 확실히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식용견이에요. 네. 식용견을 그냥 놔두면서 강아지 공장을 없앤다라는 것이 불가능하죠. 감정적으로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아요. 우선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예. 그래서 만약에 강아지 공장의 마구잡이 번식을 막기 위해선 식용견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야지 학대에 대해서도 또 도살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강아지 공장은 자연스럽게 손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워낙 큰 문제들과 엮여 있군요, 사실. 예,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문제, 식용견 문제. 이게 완벽하게 법제도적으로 정비되기 전에는 네. 이 강아지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네.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은 유기견 센터에 가서 네. 준비됐을 때 분양받아 오는 것. 이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버리지 말고 강아지를 입양할 때에는 애견 샵에서 입양하지 말고 유기견 센터를 찾아가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평생의 꿈이 골든 리트리버를 한번 키워보는 거다. 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있죠. 이런 분들한테 유기견을 입양하지 않았다라고 비난할 수 없거든요. 비난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엄마 아빠가 건강하고 또 잘 키우는 그런 분에게 강아지를 입양해 오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하나는 빨리 강아지를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이 아니라 꼬치꼬치 캐물는 그런 사람에게 강아지를 입양을 하면 예. 건강한 거예요. 사랑받은 강아지를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유기견 센터나 아니면 정말 엄마 아빠를 다 아는 그런 곳에서 이제 분양받아 왔어요. 네. 그리고 아까 하지 말라는 거 배변 원래 좀 천천히 되는 거다. 맞습니다. 또 짖는 거 원래 짖는 거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꼭 해야 할 것들은 또 뭐가 있습니까? 우선 산책 꼭 시켜야 되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해서 징글징글하게 말하는 게 산책인데 네. 예, 산책은 하루에 한 번 이상 네, 하루에 한 번도 좋지만 조금 더 나가주면 또 좋거든요. 그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저는 패티캣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패티캣이라 그래서 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응가도 잘 치우고 줄도 잘 메고 다니고. 그래야죠. 네, 강아지를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줄도 좀 짧게 하고 네, 그런 어떤 기본적인 패티캣, 네. 펫과 에티켓이 이렇게 만난 것 같아요. 패티캣을 좀 지킨다면 제 생각에는 응원받으면서 강아지를 잘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배변 훈련 또 짖는 거를 조금 그래도 좀 자제하게끔 하는 훈련 네. 이런 것들은 그 긍정 강화 쪽으로 하면은 좀 시간이 걸려도 꼭 분명히 가능합니까? 그럼요. 이게 우리도 말을 반복하고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사람을 보면 내 이야기를 잘 안 들어줄 때 그래요. 내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면 목소리도 부드러워지고 반복적으로 말도 안 할 것이고 폭력적이지 않을 거잖아요. 네. 근데 한마디로 반려견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그 친구들은 그렇게 소란스러운 친구들이 많이 없거든요. 예. 충분히 우리가 그거를 들어주고 그리고 또 하나 그런 다음에 우리 집에서는 조금 조용할 수 있어. 짖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다른 표현으로 알아들을 수 있어를 가르쳐주면 짖는 행동들이 정말 완화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가르쳐요, 그걸? 이게 처음에는 강아지가 갖고 있는 기본적 성향이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예. 매일매일 걷고 싶어 하고요. 그렇죠.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또 이 주변에서 내가 조금 인정받았으면 좋겠어 해요. 근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집을 아파트에 살 때 그 산책로까지 갈 때 조금 거칠 때가 있어요. 경비 아저씨 눈치도 볼 수 있고 또 갑자기 걷는데 오토바이가 도로가로 윙 와가지고 네, 놀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강아지는 산책과 동시에 무서운 사람을 만날 것이고 또 오토바이가 갑자기 달려올까봐 무서워서 오토바이만 보면 짖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집에 있을 때에도 긴장을 해요. 저 오토바이 소리? 나 알고 있어. 나쁜 소리인 거 알아. 그래서 제가 강아지 교육을 하면서도 우리 주변의 어떤 상황들을
같이 좀 둘러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이게 강아지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나만 내 집만 잘해서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동네까지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책 제목 중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 예. 근데 그 책 제목을 딱 보고 그 책을 제가 읽었는데 무릎을 이제 몇 번 쳤어요. 이게 그건 사람을 네. 교육할 때 얘기인데 네. 강아지도 똑같다? 너무 똑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너무 똑같더라고요. 이게 옆집 아줌마가 강아지 더 냄새나 이러면 강아지가 분명히 나한테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인 행동의 모습을 하는 사람이 내 옆집에 사는 거잖아요. 알죠, 그걸. 그러면은 그 집을 지나갈 때 긴장을 할 것이고 그리고 1층에서 경비 아저씨가 강아지를 키우면 어떻게 해요라고 하는 질책하는 얘기를 하면 또 우리 보호자는 긴장할 것이고 미안하다고 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 주변이 반려견에 대해서 조금만 부드럽게 행동해주면 반려견들이 사실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떤 제도적으로나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달라고 하기보다 먼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부터가 매너를 지키면 그의 주변은 긍정적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원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반려견을 짖는 거를 좀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편하게. 그러면 짖을 만큼만 짖을 것이고 필요할 때만 짖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심하게 자주 짖는다든지 배변 훈련이 됐는데도 다른 데다 싼다든지 이건 다 뭔가 원인이 있는 거죠. 배변 훈련은 사실 반려견들은 이 법칙이라고 해야 할까요? 내 보호자하고 같이 사는 곳, 내가 먹는 곳, 쉬는 곳에서는 소변 대변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본능이 있어요. 깨끗한 동물이죠, 원래. 네. 그런데 이제 내가 보기에는 저기는 너무 좋은 곳인데 배변 패드를 딱 깔아놓고는 저기서 싸라고 하니 어떤 친구는 감정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데리고 나갈 때 꾹 참고 있다가 밖에서만 소변 대변 보고 그런 친구도 있죠. 많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사실은 형질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친구들이 많아요. 건강하고 올바른 친구들이면 친구들일수록 실내에서 소변과 대변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서양같이 잔디가 가까운 곳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 그런 활동을 많이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교육을 시킬 때에도 내가 원하는 화장실 장소를 만들고 강아지를 가르치려 하니까 이게 조금 잘 맞지가 않는 거예요. 강아지 눈높이에 맞는 네. 그걸 찾아야 되는군요. 이것과 합의하지 못하겠다면 아직은 키울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죠. 말한테 달리지 않게 하는 건 고통스러운 거고.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네. 압박형 교육은 내가 원하는 맞습니다. 걸 힘을 통해서 맞습니다. 강아지에게 주입시키는 거라면 긍정 강화 쪽의 훈련이라는 것은 강아지의 상태가 어떤지, 걔가 왜 그러는지, 그것이 나의 행동 때문인지 주변 환경 때문인지 뭐 이런 것들을 강아지의 눈높이에서 좀 살펴보고 맞습니다. 그걸 조정해 가는 거다. 이거로군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에 키우는 거죠. 그래서 긍정교육은 그냥 키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처음 키울까 말까 키워볼까? 고민할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네. 알파도기로는 데리고 와서 나는 이렇게 생겼으니 이렇게 너도 생겨줘. 그래서 이렇게 맞춰가자. 이런 교육이죠. 네. 그렇다고 그렇게 맞춰지지도 않잖아요, 사실. 안 됩니다. 강아지가 그런 척 하는 거죠, 뭐. 그럼요. 이제 부부도 서로 뭐 맞춰 사는 거지 뭐. 똑같아집니까? 인간관계 맺기랑 사실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네요. 폭력적 인간관계가 좋으냐, 맞습니다. 대화와 설득형, 긍정 강화형 인간관계가 좋으냐. 네. 그럼 뭐 답은 너무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강아지를 통해서 사람의 관계를 조금씩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훌륭하신 분들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우리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 하는 분, 이렇게 제가 처음 소개해 드렸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굳이 강영욱 관련사를 만나지 않더라도 본인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알만한 얘기들이네요. 그래도 저한테 물어봐 주면 좋죠. 그래도 농담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 분이라면
강아지와 대화하는 법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키우고 싶어하는 분이라면 내가 지금 준비가 되었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